거기가 전세랑 매매랑 해봤자 아마 2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뭐 전세 살아도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이런 오래된 집에 뭐 잠깐 살다 갈 건데 잠깐 했었죠.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도 같은 선택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좀 약간 단순하고 무식해서 야 그냥 그거면은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고쳐서 살자라고 그냥 맘 편히 생각을 해버렸던 거예요. 네. 빌라도 알아보셨어요? 예, 빌라도 알아봤죠. 임차로 아니면 매매로? 지금 여기 녹음하고 있는 이 근처, 네. 합정역 근처에서 네. 지금 이제 와이프랑 같이 손을 잡고 용감하게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떤 생각이었나 하면 와이프 직장이 연희동이었어요. 저는 이제 광화문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2, 3년 그냥 어떻게 잘 살면서 네. 또 신혼 때는 재밌게 놀 수 있잖아요. 여기 살면. 그렇죠. 뭐 놀고 천지죠, 뭐. 좀 싸게 약간 좀 깨끗한 집 네. 구할 수 있으면 여기 한 2, 3년 모아서 뭐 옮겨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음. 출퇴근도 편하고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죠. 음. 아무리 둘러봐도 일단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깨끗한 신축은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억이 넘어요. 그렇겠네요. 서울이니까. 예. 교통도 너무 좋은데. 예, 너무 하고. 교통도 좋고. 두 번째는 한 번도 제가 빌라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예. 그래서 아파트만 살았어요? 네. 그럼 못 살아. 예. 아파트가 꼭 굉장히 좋은 강남 서초의 네. 아파트가 네. 아닐지언정 어딘가의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그렇죠. 주차를 하려고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차가 와 도저히 1층에 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또 2중 주차, 3중 주차 막 하지.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밤에 이렇게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또 어둑어둑하고 뭔가 또 좀 사람들이 이제 또 한 잔씩 하시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또 망설여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있었죠. 야, 그래도 돈도 없이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빌라에 시작하는 거하고 또 좀 어떨까? 이런 느낌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빨간 버스를 한번 타보자. 그래서 이제 넘어간 데가 이제 경기도 신도시였었죠.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직장이 좀 멀어진 거잖아요. 출퇴근이. 여기서 샀을 걸 그쵸. 가정했으면. 예. 그 입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와이프 의견이 더 컸어요? 아니면은 김민규 작가님 의견이 더 컸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어느 한 사람의 뜻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일 거고 결국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의 직장을 지도에 찍어놓고 이제 거기서 동심원을 돌려보는 거예요. 네. 한 그래도 30분 안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한 1시간 나가면 어디가 있을까?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콤파스를 대고 그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가 빨간 버스 타면 그래도 한 번에 홍대까지 나오니까 홍대에서 연희동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광화문까지는 빨간 버스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들어갔던 집이 94년도에 지은 네. 이미 20년이 된 그렇죠. 예. 신도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였죠. 그 당시에 이미 20년이 뭐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더 오래됐고요. 네. 그런 19평짜리 네. 아파트. 방 2개. 갑자기 하나. 그렇죠. 예. 복도시. 네, 그렇죠. 네. 갭투자 엄청 하는 아파트.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네. 저도 전세하러 보러 갔었어요. 네네. 거기가 전세랑 매매랑 해봤자 아마 2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1,000만 원, 2,000만 원. 예, 차이 그래서 났을 때죠. 그러면 굳이 뭐 전세 살아도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이런 오래된 집에 뭐 잠깐 살다 갈 건데 그렇죠. 잠깐 했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도 같은 선택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좀 약간 단순하고 무식해서 야 그냥 그거면은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고쳐서 살자라고 그냥 맘 편히 생각을 해버렸던 거예요. 네.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대출 뭐 한 그만 1억 정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휴 그래 뭐 1억 6천 뭐 모르겠다. 근데 뭐 떨어져 봤자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부동산 전문가 시절이 아니라 단순하게 진짜 실거주 집을 뭐 빌라도 알아보고 이입지점 찾아보면서 그렇게 지금 맞춰가신 거잖아요. 결국. 그랬었죠. 예. 그래도 그렇게 부부가 같이 맞춰가는 모습들이 일단 되돌아보니까 되게 예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것들 머리가 기분이 좋으시니까 그 노하우가 담긴 게 파인드 아파트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때 거기를 들어가고 나서 살면서 괜찮았어요. 네네.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는 네. 아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 평짜리 복도식 아파트, 노물 나오는 아파트에 예. 아기랑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심지어는 또 아기를 키우려면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 중에 한 분의 도움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딴 데로 옮겨야 되는 니즈가 그때부터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더군다나 좀 여러 가지 우연한 결과지만 어쨌든 그 집도 조금이라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랐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태서 어디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매주 다시 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 버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막상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어디로 이사를 가면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보통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보겠죠. 그렇죠. 보는데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도가 나오고 지역 구분하는 동 나오고. 그렇죠. 일단 서울, 인천, 경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서울을 딱 찍었어요. 그럼 서대문, 마포, 용산, 그렇죠. 뭐 강남, 구가 나와요. 네, 25개고. 어디를 눌러볼까? 그래서 느낌 좋다. 마포 딱 눌렀어요. 네. 그때 또 동이 나오잖아요. 마포 동이 또 무진장 많은데. 예, 무지장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공덕동을 하나 찍었어요. 네. 찍고 보니까 이건 예산이 도저히 뜨거운 거예요. 거기 또 레미안 뭐 이런 것들 핫할 때였죠. 도저히 내가 여기는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 범위의 아파트들만 잔뜩 있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는 뭐 한 1억 중반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사이에 조금 올랐고 대출도 좀 갚았고 또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뭐 한 2, 3년 벌어가지고 좀 이제 돈을 모았다고 치고 네. 그 대출 또 새로 받을 거니까 그래서 한 4억 정도 아파트 정도를 지금 내가 알아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어디를 보면 될까? 또 네이버 부동산을 그럼 다시 뒤로를 한 2번 눌러요. 마포구에서 나가서 다시 그러면 네. 서대문구를 한번 볼까? 여기도 또 약간 또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찾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는 선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부동산 좀 안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봐요. 네. 이 정도인데 어디가 좋아요? 네. 물어보면 그 사람도 그 정도 돈이면 어디가 좋아? 예를 들어서 저기 송파구에 가면 저기 마천역 쪽에 가면 그 정도 예산이면 집이 있을 것 같아. 네. 그 얘기는 들어도 저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희동이랑 광화문을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다니는 게 완전 끝과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두 분 중에 도움을 어떻게든 받으려면 그렇죠. 부모님 계신 곳과 가까워야 되는데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또 여전히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예산을 갖다가 딱 넣고 엔터를 치면 어디가 있어요라고 보여줄 수는 없을까? 평수? 이제는 20평 이하는 싫고 한 25평은 됐으면 좋겠고 좀 욕심내면 한 32평도 좋겠어.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연식이 이제는 2000년 전은 조금 싫다. 물론 이제 예산이랑 맞춰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좀 이렇게 한 번에 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공계 출신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전에 이제 저도 그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네. 경영학과 나와서 이제 경영공학을 대학원을 갈까 하다가 이제 끄트머리에 진로를 돌려서 이제 그냥 지금은 회사에 들어왔지만 네. 그냥 그런 취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다루고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엮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 좀 했던 경험들이 좀 있었고 한번 시험 삼아 해본 거였는데 그 재밌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을 지내면서 살을 좀 붙여간 거였죠. 되게 놀라운 아이디어잖아요. 단순하지만은 자기 조건에 부합하는 집을 찾아주는데 아파트까지 다 나오니까 예.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예. 그것들을 만들 때 그러니까 본인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위조화하겠다. 내지는 뭐 진짜 프로테크로 우리는 뭐 상장을 하겠다. 뭐 지금 집방이나 그런 것처럼 어떤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에 만들 때는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재미로 만들었고요. 재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료화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상장에 대한 계획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수많은 개발자들과 함께 훨씬 더 멋진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네. 뭔가를 이렇게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런 데도 있다더라를 도와줄 수 있는 툴로 네.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실거주 목적 그런 아파트를 찾으려는데 최적화된 프로테크 기술인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공공 쪽에서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조금 더 데이터를 좀 가공해서 뭐 실거주 목적도 목적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건 진짜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진짜 실거주 목적이 훨씬 더 강한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예. 공공에서 연락 온 적 없어요? 공공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르게 없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하던가. 아무튼 네,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화인드 아파트 한번 써보시고 공공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좀 많이 갖고 좀 주시고 인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뭐 그런 거지 뭐. 알겠습니다.